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이시케미칼이고요. 제이시케미칼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케미칼은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연료 중 바이오 디젤 및 바이오 중유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2년 10월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에 위치한 오일팜 플랜테이션 농장을 인수함으로써 바이오 디젤의 주 원료 중의 하나인 파묘를 생산하는 플랜테이션 사업 영역에도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오일팜 플랜테이션 사업으로 바이오 에너지 원료를 생산하고 국내에서 바이오 에너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전과정을 수직 계열화 체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연료에 대한 중요성과 대중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제시케미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최근에 이 바이오 연료가 뜨는 이유가 이제 불안한 유가와 환경 문제로 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유가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최근 이제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1.8% 올라가지고 배럴당 이제 86.89%의 거래를 마쳤었고,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는 2.1% 상승해가지고 배럴당 82.72달러에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두 유종 모두 각각 지난해 10월 31일, 10월 27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유가가 상승했었던 이유는 연초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휴전 협상에 대한 돌파구가 찾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가 석유 수출 기구 플러스 감산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향후 몇 달간 원유 수출을 하루 330만 배럴로 제한하겠다라면서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 또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이 12월에 이어 1월 들어서도 2개월 연속 감소한 것도 공급 측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주요 산업에 대한 수출 제한과 더불어 가지고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을 타격했다라는 이슈에 힘입어서 유가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유가에 대한 움직임이 불안하다 보니까는 이제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바이오 연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연료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JC 케미칼이나 다른 기업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유 4사도 이제 이 바이오 연료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정유 4사가 이 바이오 연료를 노리고 있을까를 보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23년도에는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이 정제 마진이 굉장히 하락을 하게 되면서 23년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정유업계에 대한 정제 마진이 상승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유가가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유가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바이오 연료를 이제 점점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유업계가 이 바이오 연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본격화한 만큼 이 바이오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항공유 수출 1위국 노칠라 산업부 바이오 항공유 R&D 가속화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폐시공유와 생활폐기후 동식물성 기름 등을 혼합한 바이오 항공유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낸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을 비롯해 각국이 바이오 항공유를 도입함에 따라 오랜 기간 항공유 수출 1위를 유지해온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도태될 수도 있는 우려에서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은, 바이오 항공유 대응 사업의 핵심은 해당 연료의 상용화를 가속하기 위한 R&D 지원과 바이오 항공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 방안 등이다. 그래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내년부터 유럽연합 27개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바이오 항공유를 2% 이상 혼합하도록 의무화했고, 이에 맞춰 국내 바이오 항공유 수급 및 에너지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산업부 관계자가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미국과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바이오 항공유를 의무화시키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범 운항을 통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럽과 일본과 미국에서 이 바이오 항공유를 채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무화를 이제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고, 또 점점 커지는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사업 영역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R&D 지원과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국내에서도 이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항공유를 만들기 위해서 전 과정을 수직 계열한 제시케미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뚜렷하게 크게 많은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바이오 연료에 대한 쓰임새가 점점 이제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C케미칼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사실 이제 저점 부근에서 이제 6,450원 부근에서부터 이제 장중에는 8,950원까지 뛰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6,450원 부근에서부터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SAF에 관한 세액공제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의 이제 SAF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보게 된다면은 이 세액공제 금액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0% 이상 감축한 SAF에 대해서 1갤런당 1.25달러에서 1.75달러를 이제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미국에 대한 SF 세액 공제 가이던스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연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다 보니까는 이 이슈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다. 하지만 이슈에 상승해서 힘입었지만은 이 최고점 부근에서 강한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이 하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승하려고 했었던 60평선에 대한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또 120평선과의 데드 크로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하락에 대한 힘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시케미칼이 이런 급등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상승 시나리오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바닥을 잘 만들어주고 7,000원 부분까지 상승해 줬다가 다시 눌리고 추가적인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이 7,250원 부분을 뚫는 양봉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 7,750원 부근까지 이런 부분까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하락을 하다가 이 바닥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이 바닥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6,500원과 6,45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케미칼은 지금 차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습을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근 다시 한번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지 체결을 한 제이시케미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마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지 말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살펴볼 테니까 제이시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